자, 이번 시간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관련한 네 번째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임대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20년 7월에 A주택을 취득을 하셨고요. 그리고 20년 9월에 B주택 입주권을 취득을 하셨네요. 그리고 20년 10월에 이 A주택 관련해서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래요. 자, 22년 4월이면 아직 2년이 되기 전인데 갑의 사정으로, 즉 갑이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 퇴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임대 기간을 따져봤더니 1년 5개월 1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22년 5월에 임대차 계약을 새로운 분하고 다시 체결할 이럴 예정이라고 하시는데요. 직전 임대차 계약의 요건이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1년 5개월 1일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보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상생임대주택에서 그 임대 기간 계산은 원력에 따라서 합니다. 원력에 따라서 하는데요. 그 원력 달력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인 거죠.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1개월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1년 5개월 1일,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1년 5개월 1일이면 1년 6개월로 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직전 임대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걸로 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셨으니까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충족을 하셨네요. 취득일 이후에 체결할 것. 그리고 두 번째,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 퇴거하는 이런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임대한 기간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1년 5개월 1일이라서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1년 6개월을 충족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게 만약에 1년 6개월이 아니고 22년 1월이었다. 이런 상황이면 1년 6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갑의 임차인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조기 퇴거한 이런 경우에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실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요. 자, 그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 퇴거한 경우에 이 새롭게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을 이 임대차 계약 기간과 그 종전 임대차 계약 기간을 합산해서 판단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 임대차 계약, 즉 갑과 한 임대차 계약 기간과 그 실제로 임대한 기간과 그리고 새롭게 체결한 임대 기간을 합산해서 직전 임대차 계약 그 임대 기간을 충족하고 있는지 따져보겠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상생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파는데 그 단서가 있어요. 종전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면 안 되고요. 종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낮게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종전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가 올라가는 상황이면 합산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22년 5월부터 새롭게 체결한 이 임대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봐가지고 또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보겠다라는 거죠. 임대료를 인상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계속 상생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표현이 또 나오고 있죠. 종전 임대차 계약이다 라는 부분이요. 종전 임대차 계약이라는 이 표현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든 상생 임대차 계약이든 이게 당초 임대 계약한 만큼 다 충족이 되고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그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나갔을 경우에 그 당초에 했던 그 임대차 계약과 새롭게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 합산해서 판단해 주겠다라는 거죠. 임대 기간을 합산해서 그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건이 뭐냐면 이 종전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가 인상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임대료가 낮아지거나 동일하게 가는 건 합산해 줄 수 있지만 임대료를 올려서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합산해 주지 않겠다. 즉, 그 전에 종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상생 임대차 계약의 요건 중에 임대료 5% 이상 올리면 안 돼요라는 요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종전 임대차 계약도 5% 이내 인상을 하면 괜찮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된 거는 합산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임대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자, 주택을 취득을 한 다음에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을 2년, 보통 임대차 계약을 2년을 체결을 하시잖아요. 2년을 체결을 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면 상생 임대차 주택, 아니, 상생 임대차 계약의 체결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죠.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인정해주는 기간이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는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직전 임대차 계약에 2년을 다 충족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려고 봤더니 이 기간을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싶어도 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의 의무 임대 기간은 1년 6개월이잖아요. 자, 그럼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분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인정이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예를 들어서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이 23년 4월 1일에서 그리고 25년 3월 31일 2년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이 임대기간 만료일이 상생 임대차 계약의 체결 기간인 24년 12월 30일을 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이럴 때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의 요건 1년 6개월만 충족한 그 시점, 즉 24년 10월이겠죠? 24년 10월에 임대차 계약을 다시 갱신 체결을 한다. 자, 24년 10월에 갱신 체결을 하고 임대 당연히 개시를 했겠죠. 임대 개시를 하고 그리고 뭐 임대료 만약에 5% 이내로 올리셨다라고 한다면 계약금을 수령하고 이것까지 다 증빙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이런 경우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전부 다 채워야지만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서 1년 6개월 이상만 임대를 하면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협조를 해주셔야지 이런 그 갱신 체결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당연히 임대료를 올리면서 가자라고 하면 임차인 분의 그 협조를 구하시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상생임대주택으로 비과세 거주하지 못하는 상생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의 임대인이시라면 이런 요건을 좀 임대료를 당장 많이 5%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도 나중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내가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혼인을 하신 거죠. 자, 혼인을 했는데 혼인한 이후에 배우자에게 지분의 2분의 1을 증여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상생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할 때는 그러면 소유자가 2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이 달라지는 거냐, 임대인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임대인이 달라지는 거냐, 이거는 그렇지 않고 부부 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도 상생 임대주택 요건은 다른 거 다 충족하고 계시다면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얘기가 있고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임대 기간이 개시가 됐습니다. 자, 아버님이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세요.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에게 증여를 해주시는 거죠. 자, 아들에게 증여를 해주시는 이런 경우에 증여를 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아들의 명의로 바꿨다. 이렇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이 해당 주택, 이게 증여로 취득을 하신 거잖아요. 증여로 취득한 이후에 이 아들 명의로 바꾼 이 부분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버님이 아들한테 증여를 해주는데 전세를 끼고 부담부 증여를 해주신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부담부 증여를 해주시는 이런 상황이라면 아들이 증여로 취득한 이후에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상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임대 기간에 대한 계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